네, 이슈 체크 비트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상자산 대장주라고 하는데요. 요즘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때 35,000달러를 넘어서는 등 3개월 만에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투자회사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상승세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어떤 의미가 있길래 가상자산 시장을 달구고 있는 걸까요?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 조금 잠잠해서 네. 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좀 줄어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최근에 올랐습니다. 가격이 최근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로 얘기를 하면요. 지난주 월요일 이후로 한 25%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까지. 25%나. 그래서 네. 예, 달러로는 이제 35,000달러를 순간적으로 넘기기도 했고요. 제가 방송 지금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는 네. 원화로는 한 4,600만 원 정도. 4,600만 원. 네. 연초에 2,500만 원이었으니까요. 네. 많이 오른 거죠. 그러네요. 상당히 이제 급등세를 보인 이유,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게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바닥에 깔려 있는 그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는 네.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6월 달에 현물 ETF를 신청을 했거든요. 현물 ETF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나요, 이거는? 보통 이제 지금 비트코인을 사시려면 네.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서 사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주식 거래소나 이런 데서는 살 수가 없고 또 기관 투자자는 사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ETF의 형태로 그러니까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을 사고 그만큼 ETF를 발행해서 마치 이제 주식 거래소에서도 ETF를 우리가 사고 팔듯이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든 상품이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요. 네. 요거를 이제 블랙록이 신청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올해 6월에.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다가 뭐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까? 지금 심사 중이고요. 심사 중? 이 심사는 최장 240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예. 240일 데드라인이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 예, 5월에 이제 6월 달에 신청이 들어갔고요. 예. 내년 3월까지 이걸 심사를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올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면서 좀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심사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어떤 신호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갑자기 올라가게 된 것은요. 주말 사이 같은 경우는 예. 왜 갑자기 올라가게 됐냐면 예. 그 미국 증권 예탁 결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 결제원에서 사실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티커를 등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티커를 등록하는데. 예, 네. 이제 이것도 이제 주식 방송이니까 아마 티커라는 단어는 다들 익숙하실 거고요. 그 티커를 블랙록이 달러 IBTC라는 티커를 예. 등록을 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승인을 확신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예.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을 텐데 블랙록이 이걸 한 걸 보니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 증권거래위원회가 블랙록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아마 확실히 승인할 거다. 그리고 거의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이제 ETF도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블룸버그의 뭐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자기 SNS 계정 같은데 내년 1월 전에 자기는 90%의 확률로 통과될 거라고 본다.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근데 90%의 확률로. 네. 근데 이게 뭐 그분들이 보증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업계에서도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해서 네. 이 그레이스케일은 블랙록과 다르게 이제 암호화폐 쪽 자산운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비트코인 신탁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탁 상품을 현물 ETF로 전환하는 신청을 했는데 SEC에서 이제 거절을 했거든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거절을 한 거에 대해서 또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그레이스케일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SEC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없는 지금 상황 아니냐. 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난주에 이제 빵 하고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뛰었는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왜 시장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 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시장에 이제 선물 ETF는 이미 있었는데요. 네. 이 두 가지가 좀 기전이 다릅니다. 현물 ETF와 선물 ETF의 가장 큰 차이는 현물 ETF는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 누군가가 ETF를 사겠다라고 하면 운용사가 실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보유하게 됩니다. 아, 실제로? 예, 그래서 시장의 매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예. 또 중요한 것은 이때 들어오는 매수자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코인 투자를 원래 하던 사람들은 ETF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ETF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코인 투자를 안 했거나 예. 못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수요가 이렇게 창출이 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매수 압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수요 측면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좀 늘어날 가능성, 그런 전망이 있다는 얘기인데, 요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고요.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때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이게 위험자산일 텐데 네. 혹시 뭐 안전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실제로 지금 가격 추이와 어떤 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뉴스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현재로서는 위험자산 성격도 있고 네.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은 보통은 금리가 이제 이 금융 환경이 완화되는 그런 시점에 굉장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엄청난 돈을 풀었을 때 네.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했던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그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금을 막 사모으면서 금값이 한번 또 폭등해서 이제 전고점을 뚫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 압력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이 어떤 특질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코인을 이제 가격을 전문적으로 좀 전망하는 그런 이제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올 하반기에?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연준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 여러 차례 명확하게 얘기를 그렇죠. 했었고, 고금리가 오래 갈 거라는 그런 그렇죠. 전망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달러가 강세일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안전자산에는 좋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이제 채권 같은 거, 비트코인의 가장 숨겨진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갖고 있어도 이자가 안 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좀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요거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논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수요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라는 예. 부분이었거든요. 두 가지가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후자 쪽에 무게가 좀 확 실리면서 가격이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승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인데,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런 갑작스런 상승세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이제 어떤 추세적인 전환이 좀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보통 코인 업계에서 이제 추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돈이 시장으로 유입될 때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코인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이 돈을 넣어서 코인을 사기 시작했다. 그러면 추세적인 전환을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의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일단 처음 짚어둘 것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아직 100%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 100%는 아니다. 아까 뭐 1월에 될 가능성 90%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아직 확실하지 않다. 전문가들의 예. 얘기인 것이고 예. SEC가 이제 결국에 안 된다라고 예. 하면 또 소송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어떤 이 가격들이 조금 시들해질 수 있겠죠. 이제 가격은 이미 올랐는데 예. 여기 받쳐주는 재료들이 말하자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가격의 힘이 좀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또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요 측면, 새로운 투자 수요가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뭐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 측면에서 그러면 본다면 네. 비트코인의 공급, 왜 비트코인이 뭐 일정한 기간마다 조금 줄어들잖아요. 네. 남아있는 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공급 측면에서. 이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비트코인이 반감기라고 해서 반감기? 예, 반감기라고 해서 4년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씩 줄어드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4년마다. 네. 비트코인이라는 이 물건이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반감기가 이제 다가오는 반감기가 내년 한 4월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4년 4월. 네. 아까 제가 블랙록의 그 ETF 승인 심사 데드라인이 마감일이 내년 3월이라고 3월.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지배적인 예상은 뭐냐면 블랙록이 지금까지 ETF 신청해서 안 된 게 한 건밖에 없는데 이거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SEC에서. 그래서 아마 데드라인 정도에 승인해 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 이때 비트코인 반감기가 겹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가장 일반적인 예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과거에 4년마다 반감기라는데 과거 전에 반감기 때도 공급 감소로 가격이 올랐습니까? 반감기에 딱 맞춰서 오르진 않았지만 네. 이렇게 반감기에서 좌우 6개월, 한 8개월 정도를 봤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검증된 어떤 공식 같은, 이게 인과관계는 없지만 충분히 상관관계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결론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세 현황과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